예,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모두 어젯밤 축구 보셨나 모르겠어요. 16강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군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축구가 사실은 10년 동안 안 봤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안 봤는데, 요번에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뤄냈다는 게 사실은 약간 운도 물론 작용했죠. 되게 사실은 기분이 좋은 일이고, 저는 이게 이 투자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확률이나 이런 객관적으로 많이 보려고 그래요. 이런저런 상황을 따져서 투자의 확률을 많이 따지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오는 운 같은 걸 잘 안 믿어요. 운까지 포함시키면 되게 짬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운이 들어오는 데다 이런 것만 감안하는 거지, 뭐 오늘 운세 같은 걸 보질 않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류와 더불어 약간 이머징 아시아 우리나라 쪽으로 국운이 간만에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코스피 2900 시도 저는 여전히 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2020년 2002년 월드컵 때 있잖아. 20년 전에 월드컵, 그때 이후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단결이 됐어요. 신빠름 대한민국이라 하는데, IMF 거치고 닷컴 버블이 있었다가 또 완전히 또 깨박살나다가, 그 사실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올라다 빠지면 더 아프거든 사실은. 그리고 정말 그때 2000년도 2001년도 박살이 났다가 우리는 물 하반기 올랐지만 9.12 테러까지 거치고 2002년 월드컵 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위험 다 왔었어요. 그때 2002년에 월드컵에 진짜 분위기 좋았는데 사실 정신은 좀 비빌거렸습니다. 왜냐면 카드 대란이 왔어요. 카드 대란. 그때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 거치고, 지금으로 따지면 소확행 같은 건데 이제 돈을 써야 되는 돈이 없잖아요. 다 망했기 때문에. 근데 카드사에서 카드를 그렇게 많이 발급을 해주고, 그 대학가 캠퍼스 가면 대학생들한테 카드 발급을 서명하면 다 해줬어요. 그때는 직업도 안 보고 통장 잠그는 것도 안 봤어요. 카드를 무분별하게 해서 카드를 막 쓰게 만드니까 나중에 카드 빚을 갚으려고 카드 이거 A 카드 B 카드 돌려막고 B 카드 C 카드 돌려막고, 그러다 카드가 나중에 개인들이 부실이 났죠. 돈 없는 사람들이 카드 쓰면 어떻게 갚습니까? 그 짧은 사실은 부채기가 온 거예요. 지금처럼 짧은 부채기기. 우리나라만 특징이었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자잘한 테일리스크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2003, 2004년부터 적립펀드 붐이 불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5년 내내 날아갑니다. 그때는 차이나 제조업 부흥이었죠. 이머징이 정말 좋았고, 달러가 제가 말씀드렸던 20년 만에 고점을 치고 빠지면서 패턴이 났던 거예요. 채권 다음에 주식 다음에 부동산까지. 자 그래서 저는 지금 2001년부터 2003년 4년을 한번 얘기를 그때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채권이 꼭지 나왔어요 지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채권은 우리나라도 미국도 기준금리는 한 번 두 번 더 올릴 수 있겠죠. 저는 한 번 정도 보고 있는데, 미국도 이제 12월 달에 한번 올리죠. 50bp로. 근데 한 번 더 올리면 거의 끝나요. 그러면 시중금리, 이 기준금리 말고 시장에 반영되는 주가 같은 시중금리는 이미 고점을 다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 했고요. 제가 금리나 달러 고점을 보면서 제가 주식을 받지 않습니까? 그 보고 정시에서는 이제 바닥이 나온다는 말씀을 한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용기를 내면서 우리는 샀었고, 실제로 이머징이나 이쪽 달러, 킹 달러 때문에 돈줄 맞으면서 엄청 힘들었던, 특히 유럽이나 일본에서 난리 났었죠. 미국의 동맹인데 더 피해를 많이 봤던 걔들이 이제 온갖 얘기 다 나오면서 실제로 우리는 위기에서 이제 기회를 잡아갔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실 어제 또 달러하고 금리 또 빠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시 쪽에서는 사실은 계속 좋은 흐름이 오는 겁니다. 물론 아직 단기 등락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테일리스크 같은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경기 둔화기고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돈을 못 풀고 금리 인하를 바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정시에서는 약간 차별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정시에 약간 미묘한 그런 변화인데, 제가 미국을 자꾸 지금 사지 말고 우리나라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돈들이 사실은 지금은 미국같이 거대한 데 들어와서 큰 흐름을 안 봐요. 걔들은 지금 당분간은 쉬어야 됩니다. 좀 귀해야 되거든요. 자, 미국 10년물 금리를 그때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이미 10월 말에 고점이 났어요. 4.3 정도 찍고 뭐 그때 갔다,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빠졌으니까 또 주제 꺾였다. 그리고 어제 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4.23까지 가던 미국 10년물 금리가 3.4까지 빠졌어요. 자, 그리고 킹달러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난리 났지 않습니까? 자, 킹달러도 지금 그때 104, 우리나라 기준으로 원달러
1,400원, 1,500원 사이 고점에서 제가 261260 같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리고 어제 환율이 1,300원 밑으로 왔습니다. 이제 1,290원대예요. 고점에서 그 20%, 그 261260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수익이 난 거죠. 계속 가져가면 됩니다. 이런 건 매크로이기 때문에 지금 더 빠졌죠. 자, 이렇게 되면 이미 채권 쪽에서는 장기인물 최고 싸게 살 시기는 지났어요. 물론 아직도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채권쟁이들이 돈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아주 큰 위기가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시 쪽으로 서서히 보게 됩니다. 이 턴이 원래 그래요. 기준은 채권 금리로 잡고 이제 변동성이나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넘어오는 것들이 지금 슬슬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계속 오르고 하면 불안해서 조금만 출렁거리면 아 손절치자, 아 현금화 시키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고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이제 고점 나왔으니까 좀 올라가면 저점 매수해야지, 좀 들이밀어 봐야지. 완전히 바뀌어요. 이렇게. 그 누가 하고 있느냐? 큰 돈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미들이. 이제 큰 돈의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미국장도 사실은 보셨나 모르겠는데 10시 반에 실업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3.7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은 고용과 소비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소비는 서서히 둔화될 거예요. 그걸 원인으로 해서 미국 경기는 침체기에 들어갔다 저는 보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년이 힘들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갈 거라 저는 보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 소비의 가장 근간이 뭐냐면 미국은 고용입니다. 고용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 가지 뭐 온갖 지표가 있어도 미국 증시를 가장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 꽂으라면 고용입니다. 고용. 실업률, 고용률 같은 거죠. 이제 실업률이 생각보다 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업률이 팍팍 늘어서 경기가 더 안 좋게 바라야 되는데 의외로 좀 견조하게 나온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은 여전히 소비가 아직 좀 살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뭐 아마존에서 그렇게 안 좋다 해도 온라인 쪽 소비가 많이 늘었고요. 실제로 보조금을 다 쓰고 저축률이 거의 앵꼬났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사람들이 번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웰스 이펙트인데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 지금 꺾인다 물론 또 말했지만 정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전히 큰 돈들은 빠지고 있죠. 십수년간 벌었던 이 특히 나스닥 같은 데 돈을 빼고 익절을 실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돈은 아직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그 일자리 차지로 바로바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앞으로 물론 그래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국은 둔하게 천천히 이런 흐름을 고금리 환경을 계속 견디며 가야 되는 시기를 저는 보는 거고요. 자, 그 돈 중에서 일부만라도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쪽 섹터라든지 작은 나라를 피킹해서 보는 게 지금 뭐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저는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 같은 반도체 얼마 전에 워렌 버핏도 진짜 중장기로 보고 사시는 워렌 버핏도 대만의 TSMC를 샀습니다. TSMC를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 해서 우리나라 뭐 삼절 안 샀다고 뭘 할 게 없어요. 반도체를 이미 사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 경기의 선순환 사이클 중에 가장 빨리 움직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반도체 대표국이죠. 그래서 제가 정시가 지금 찐바닥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는 삼전이나 반도체가 바닥에 나오면 그때 사실 찐바닥이 돼요. 그럼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케이스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많이 팔았어요. 어제도 보면 외국인이 240만 주는 팔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지수 바닥을 여기서 좀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2100, 200에서 2500 갔다가 두 번 붙으셨기 때문에 단기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선물이나 삼성전자 가지고 이 컨트롤을 외국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근데 이게 2400을 깨고 한번 더 떨어지느냐 마느냐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상당히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정시가 빠진다 해서 와, 다 팔자. 예전과 같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추세를 돌아섰다. 이젠 꼭지 나왔다고 판단이 되면 얘들이 서서히 저점 매수로 나오고 제가 보는 게 뭐냐. 자, 이 종목 장사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준은 이미 대형주로 잡아놨어요. 대형주는 가지고 있으면 수익 날 겁니다. 잡아놓고 이제 중소형주 장사를 대비하는 게 앞으로의 저희 일입니다. 제 일이고요. 요 앞에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간단하게 제가 중소형주 찾기, 뭐 템베거 발굴하기 이런 거를 한번 제가 보는 기준을 간단하게 적어놔 드렸는데 보시면 재밌게 종목 찾으실 때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시장의 돈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그널들을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시나 이쪽 돈 움직이는 거는 큰 돈 움직이는 거는 한 번에 뭔가 빵 터지는 게 없어요. 시그널들이 다 합치고 켜켜이 쌓여서 그것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그널을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시황은 여전히 실물 경기는 안 좋다. 경기 침체는 둔화되고 내년도 미국 경기 안 좋지만 소비나 고용은 좀 더 안 좋아질 거지만 정실은 이미 우리나라는 미리 빠졌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미국은 조금 무겁게 시간을 좀 두고 기간 조정으로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정시에서는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주부터는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 투자라는 얘기가 지금 다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경기라든지 이머징 경기에 달러 패권이 꺾였다든지 이런 것들 원리로 하면서 우리나라나 대만을 꼭 찍어서 이쪽 나라를 사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IB들이 우리나라랑 대만을, 물론 이게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좀 많이 일조를 하셨죠. 실제로 그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에 계속 코스피 2,900 봐요. 2,900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존 2차전지 대형주는 구용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 포트를 적당히 꾸미시고 최소한 수익률 100% 정도는 저를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 보는 거 몇 개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저는 중소형주 장세를 대비해서 지금 매매도 드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가 있는데 찐바닥을 한번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이번에 지금 또 반등을 주다 보니까 또 빠지지 않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면서 지금 다시 2,500 부딪혔죠.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출렁거리지만 빠져도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근데 2,300, 400 올지 안 올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올 수도 있는데 오면은 그냥 지수 관련 사시면 돼요. 하지만 안 오면 이미 우리는 그때 자산 늘리고 레버리지까지 얘기하면서 이쪽을 좀 많이 사놨잖아요. 그러면 돼요. 어차피 지수를 포함하고 만드는 게 반도체나 2차전지나 이 자동차 같은 대형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수 ETF를 만약에 이렇게 오면 사면 되고요. 혹시 안 오면 삼전이나 현대차 같은 거를 좀 넣어서 이 대형주로 이 포트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ETF 같이 그 대형주 사놓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지수를 같이 좀 보시자고요. 자, 국가별로는 이제 미국은 이미 저번 주에 파월이 연설을 했는데도 시장을 그렇게 안 눌렀어요. 금융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좀 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좀 반응을 줬었고 며칠 전에도 이번 주에. 자, 금리 속도는 지금 엄청 많이 올리겠다 해서 이제 적당히 다 왔다. 12월 달에 50pp 올리겠다. 거의 이제 분위기를 주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리는 것들은 속도 조절이 들어갔어요. 그게 시장은 좀 반응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고금리는 계속 유지하겠다. 쉽게 사지 마. 미국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고용이 둔화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어제 때문에 바로 둔화가 안 되고 소비나 고용은 둔화가 되겠지만 그렇게 빨리 안 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좀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계속 경계를 하고 있죠. 파월이 또 얘기했어요. 부동산은 하향 추세다 보고 시간을 많이 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정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중국을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중국 관련 컨텐츠 종목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 우리 포트에도 넣어드리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심이 많이 동요되고 지금 난리 났죠.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89년인가요? 천안문 사태도 많이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제민도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꼭 사망하고 나면 뭔가 시기가 격해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하면서 지금 방역을 많이 완화시켰어요. 가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미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로 코로나도 지금 어쨌든 바로는 아니지만 푸는 쪽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지준율도 인하해서 이게 사실 금리 인하 같은 효과거든요. 미국 다른 나라 금리 인하처럼 중국은 지준율로 이제 조절을 하는데 경기나 부동산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사실 중국이 증시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전에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걸 보이면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부동산 쪽 제로 코로나도 물론 보지만 시간이 좀 걸리다 저는 보는 거고, 이제 부동산 쪽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개인들을 통해서 분양을 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개인 쪽으로 지금 증가가 안 돼요. 개인들이 투시 운은 나쁘고 안 삽니다. 중국의 소비가 지금 사실은 옛날에 GDP에서 70%까지 차지했는데 소비가 많이 죽었어요. 지금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부실들, 흥다 같은 것들이 있죠. 가장 부채 비율이 낮은 중앙정부, 공상은행, 공영은행 쪽이 조금씩 떠안기 시작하고 있어요. 내년까지 계속 될 거예요. 이제 부동산이 지금 정말 큰 부채인데
지방정부 부채들 중국이 이제 방향을 바꿔서 중앙정부가 또 않고 이 부동산을 탈출을 하기 위해서 출구 전략을 이쪽으로 쓴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좋은 겁니다. 자, 유럽은 여전히 러시아 출구 전략이고 유가 상단제 60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러시아가 파는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거예요. 상단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ECB에서도 거의 통과가 될 것 같고 러시아도 조용하죠. 이제는 바이든과 푸틴이 만나려고 합니다. 서로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러시아도 지금 답답하죠. 답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면 유럽도 지금 달러나 금리 이쪽이 고점치고 내려오면서 서서히 조금은 최악의 시기에 벗어나고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되게 사실 밀접하게 돼 있어요. 서로 간에 얘들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지금 수장들도 많이 만나고 그 중국 유럽한테 많이 이제 손을 내밀고 있죠. 물론 중간에서 이제 미국이 좀 보기에는 고깝겠지만 그런 흐름이 내년에 좀 펼쳐질 거예요. 서로 뭐 살려고 하지만 이념도 다르기 때문에 미국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내년에 조금은 올해보다는 풀리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뭐 포트 우리 기준대로 대형주 기준 잡으면서 중소형주 매매하시면서 계속 발굴을 하시면 됩니다. 자, 코인은 아직까지 자정작용 중. 이제 FTX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제 비트코인 17불 정도 돼 있고 우리 개인별 이쪽 보는 것들은 뭐 상장이 되면 이틀 전에 공시가 되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섹터 테마는 뭐 계속 그냥 2차전지 보고 있어요. 종목이 지금 대형주 기준으로 약간 소강 상태였지 이번 주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재료 나오면서 중소형주 테마가 몇 개씩 막 튀어요. 보시면 뭔가 튄다 싶으면 2차전지 재료가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도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어디죠? 유니 사막이 어디 있더라? 콜롬비아에 있나? 그쪽에서 뭔가 또 염전 관련해서 또 리튬 발전 광산을 하나 가지고 또 엄청 또 많이 오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2차전지 섹터가 지금 제일 좋고요. 지금까지 우리 기준 포트는 계속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보시면 주도주는 장이 빠지고 조정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견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지?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수가 돌리려고 그러면 반도체가 돌아와야 돼요. 지금 버핏이 그 버핏동이 TSMC를 샀고 반도체 내년에 저는 배팅 그렇다 봅니다. 밑에서 받는 거 출렁출렁 거리고 수주가 안 되고 뭐 경기 안 좋다 별별 얘기 다 나오지만 결국은 반도체는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어요. 좀 무겁지만 지금은 이제 그 다음은 이쪽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지금 IRA 관련 법안도 세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바이든이 동맹을 신경 쓰겠다고 실제로 자동차 많이 빠져도 이쪽에 수혜를 볼 수 있을 정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중국 콘텐츠 쪽이에요. 어차피 내년에 이제 지금 아까 말했던 제로 코로나를 완화시키고 부동산 쪽도 방법을 바뀌었습니다. 그쪽으로 하면 서서히 좋아진다. 저는 최악의 위기는 벗어났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터미디어 쪽이나 화장품, 여행, 카지노, 호텔 이런 것도 올라와요. 올라가는데 제가 계속 보면서 같이 할 만한 시기가 되거나 시그널에 보이면 그때 제가 좀 드리려고 찾고 있습니다. 자, 중성지 템베거 찾기라 해서 요거는 제가 앞에 방송을 찍어 놨어요. 제가 이제 찾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랑 지금 갖고 있는 후보군 몇 개를 말씀드렸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종목은 제가 조금 매매했습니다. 이것저것 뭐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도 있고 한데 그것도 간단히 볼게요. 자, 그리고 좀 우리 개별주 지금 있잖아요. 지금 우리 2차전지 작은 재료를 기다리면서 들고 있는 좀 중소형주 하나 있는데 여전히 뭐 큰 자금 이탈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뭐 주가가 사실 좀 빠졌잖아요. 우리가 사고 나서 20% 이상 빠졌는데 7천 몇백 원 가다가 다시 또 7,000원 또 깨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가격은 조금 답답해요. 하지만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더 사진 마시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딴 걸로 교체할 확률이 전혀 없진 않은데 많지도 않고 아직까지 홀딩하는 게 맞다 보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가 또 재료 나오면 어느 순간 또 반등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대로만 홀딩하고 계시면 돼요. 특별히 나쁜 건 아직 없습니다. 자, 금주에 제가 대보마그네틱을 지난주인가? 대보마그네틱 했는데 대보마그네틱을 매매를 하고 팔았죠. 팔고 나서 지금 제가 8만원 정도 손을 꺼놨습니다. 그때 대보마그네틱을 제가 판 거 맞죠? 익절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계속 관중에 넣고 있는 거예요. 얘도 사실 후보입니다. 후보군이고 이 정도에 또 출렁거리면 또 어느 정도 사도 되는 타이밍으로 보면서 이걸로 제가 관중으로 넣어놓고 있고요.
데아티아이는 이제 팔았어요. 데아티아이는 그때 4,000원대 깨지고 하면서 시간 좀 걸릴 것 같다. 원래 제가 네옴시티를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사우디나 이쪽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확률을 낮게 보기 때문에 좀 기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얼마 뭐 사는 가격 비슷하게 팔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금양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얘들이 28,000원 살짝 깼어요. 그때 우리 9월 말 15초처럼 속이고 추세를 망가뜨린 이후에 급반등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안 가고 또 출렁거리죠. 하지만 이틀 동안 21선 위에 있는 거는 좋은 흐름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요 종목은 제가 앞에 그 텐베거 종목에서 설명을 좀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남은 거 홀딩 중에 있습니다. 우리 STX도 한번 언급드린 데 있는데 이게 지금 7,000원 초반에 사서 제가 7,500원 이상 절반 팔라 말씀드렸고 7,900원 한 10% 이상 낮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정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하고 아주 일부만 남기면 되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STX는 기본으로 사실 조금 종목 자체가 적자가 오래됐고 물론 2차전지 테마로 붙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종목 자체가 좀 불안해서 뭐 적극 추천드리진 않고 올라오면 좀 파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우리 갖고 있는 나무가 이것도 사실은 다른 테마죠. 2차전지는 아니고 다른 쪽으로 확장을 보면서 제가 내년 초에 CES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이제 글로벌 가전업체 대박람회인데 거기에서 트렌드가 아마 XR, MR, VR 뭐 스마트 글라스 이쪽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신 메타버스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라든지 뭐 선익 시스템 같은 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제일 나아요. 예전에 우리가 매매했던 뉴프렉스인가요? 이제 그거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이게 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6,000 초반 중반에 사서 제가 어제 18,200원에 팔았죠. 18,200원 팔고 출렁거리다가 어떤 전략이냐면 지금 단가 괜찮고 이게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후보군을 말씀드렸잖아요. 중소형주 돈이 들어온 후보군이다 보니까 이 단가는 일부만 남겨서 좀 들고 가보자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뭐 진짜 금양이나 다른 종목 갖는 것처럼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뭐 여차하면 제가 팔아드릴 수 있지만 그런 기대 때문에 제가 중소형주 장에 대한 기대 때문에 단가 낮게 괜찮게 산 거는 일부는 들고 가는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레몽레인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은 결방이었습니다. 우리 축구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어제 같은 케이스에 또 등락을 하면서 땡겨놓고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32,000 중반에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얘들도 마찬가지로 눌림목이 샀기 때문에 반등을 주면 3만원대 이제 후반까지 저는 보고 있어요. 그때 대해서 갈지 안 갈지는 봐야 되죠. 사람들이 신고가를 또다시 낸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얘들이 돈이 들어와서 아주 크게 신고가를 냈죠. 신고가를 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2014년 뭐 이까지 보냐 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애들 물량이 이제 3만원 후반에 있습니다. 그때 한번 걸린 거예요, 애들이요. 근데 걸린 게 소화를 하고 이번에 다시 갈지 또 한 번 더 걸릴지는 그때 봐야 되는 거고요. 다음 주에 보고 이제 올라오면 제가 일부분 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 남겨서 또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TV는 제가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은 아니죠. 뭐 9만원 손절인가? 그렇죠. 9만원 초반에 들어와서 8만원 중반에 좀 팔았는데 우리나라 16강 탈락 가능성을 높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팔았는데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률적으로 안 맞았거든요. 응원을 진짜 열심히 하고 16강 가서 우리나라 군이 올라올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투자 입장에서는 확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고 레몽렌으로 교체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나 또 드리면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시절에 정말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고 돈 일을 하게 하자. 자, 이제 근로소득 필요 없다. 다 자본소득으로 투자하자. 코인하자. 부동산하자. 주식하자. 이 열광의 시기를 우리는 2년 3년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죠. 제가 봤을 때 역대급으로 개인이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이 털렸어요. 그 멘붕이 된 거죠. 계좌다 멘붕, 사람도 멘붕. 그렇게 올랐던 자산들이 다 박살났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제 채권의 바닥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의 바닥권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들 다 힘들고 할 때 이제 우린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아셔야 되고요. 너도 나도 다 좋다 할 때는 이미 주가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2,900원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 논리적인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씩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다시 근로소득이 개인적으로 중요해졌죠. 나라적으로 이제 경기는 침체되고 둔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시는 분이든 하셔서 손해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을 열심히 해서 고정 수익을 하시고
이제 고금리 고비용 시대는 내년에도 지속이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케이스는 절대 금리를 쉽게 낮추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는 쉽게 반등을 못 줄 거고, 대신에 작은 시장 중에서 찍어서 아직 돈이 확 돌지는 않죠. 이 고금리 시대 때문에 그 작은 돈들이 찍어서 돌아다니는 나라, 그 나라 중에서 어느 섹터를 우리는 선별적으로 자꾸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특징을 가장 잘 이용했던 우리나라 정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별 장세, 중소형주 발굴, 이거는 제가 또 잘하는 분야입니다. 그쪽을 계속 제가 봐드릴 테니까 선택과 집중의 투자 시대, 대중이 반대에 서서 같이 재밌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잘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